안녕하세요. 디케소리 TV의 진아입니다. 29일 월요일 건성동 국회의원 재판에 갔었는데요. 이 사람 재판은 제가 그동안 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이 사람 재판이 거의 다 끝날 무렵이 돼서 제가 그 결심에 임박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결심 날짜를 좀 알아보려고 갔더니 아니다 다를까. 그 월요일 날 29일이 그 재판 거의 마지막이었었고, 그래서 5월 13일 날 그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전인혁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그만 피고인 신문하고 결심을 하기로 이렇게 됐어요. 물론 건성동이도 보니까 그 참여연대 등 해갖고 8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고발한 건이었어요. 강원도의 채용 비리 해서 보니까 사실 뭐 강원도 강원랜드에 그 직원들 뭐 소개해준 거 이 건으로 뭐 업무 방해했다고 하는데, 그 월요일날 갔을 때 어떤 한 아이의 그 남자 직원, 남자의 아버지가 나와서 정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은 거기 강원랜드에 들어가지 못했었다고 이렇게 정언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본인이 직접 그 건성동하고 연관이 돼서 들어갔던 건 아닌 것 같고, 주로 거의 뭐 부모들이나 그 이제 어른들이 연결이 돼갖고 뭐 그 자기네 자식들을 강원랜드에 넣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제가 잠깐 받았었는데, 그 2017년도에 강원랜드의 그 직원들이 쫓겨나서 시위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저희 아는 유튜브들이 가서 중계도 하고 시위하는 걸로 중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본인들은 자기가 왜 쫓겨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쫓겨났다고 이렇게 시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월요일날 재판을 보니까 아마도 그 부모들이 연결이 돼서 또 뭐 친척들이 아는 사람들이 연결돼 갖고 그 자식들이 직장을 얻은 것 같았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사태가 나면서 이제 쫓겨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건성동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뭐 시민단체 참여연대 하니까 뻔한 거죠. 그 하는 수작들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성동이가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건성동이도 억울한 걸 한번 당해봐야죠. 아마 자기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모르지만 건성동이도 대통령 억울한지 한번 생각이 나겠죠. 한번 당해봐야죠. 그래서 그날 결심 때 동지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한번 메꿔주길 바래요. 평소에는 법정에 사람 없어요. 제가 재판을 보진 않았지만 가끔 문을 열고 뭐 잠깐 앉아있다 나오기는 뭐 몇 번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 쪽에 관련된 분이, 여자분이 와 있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건성동에 대해서 욕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뭐 그분도 그 강원랜드 관련돼서 좀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었지만 하여튼 결심은 그렇게 됐고, 아마 선고 날짜는 결심하는 날짜에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랬고, 그러고 나서 30일 날 오전에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그 월요일 날그 임종원 씨 재판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그 강제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하고 위안부 건은 신문이 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한 잠깐 보다가 그냥 나와버렸죠. 뭐 거기까지 따라가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나왔었고, 그다음에 30일 날 오전에 양승태 씨 재판이 있어서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이제 준비 기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사 측이 자료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주지 않았다고 변호사 측이 이제 요구하는 게 있었고, 페이지가 중간에 빠졌다 이래 갖고 그걸 다 달라고 하는 이런 그 장면을 봤었는데, 어제도 좀 늦게 들어가긴, 뭐 조금 늦게 좀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증거물을 어떤 걸 증거물을 채택하느냐, 증인을 어떻게 채택하느냐 이런 거였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보니까 판사가 원본이 아닌 증거물이 서정이라 하더라도 원본이 아니면 증거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박병대 변호사인 측이 주장을 하는데 이런 거 갖고 이제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검사 하나가 대통령 재판에서도 안정범 수첩이 증거물로 채택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 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인으로 하는 변호인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뭐 화이트리스트나 여기 아마 아니 블랙리스트 아마 재판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을 변호한 것 같고 여러 재판에 나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재판 최순실 재판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데 제가 들으면서 검사가 그렇게 안정범 수첩이 사용됐다는 얘기를 듣고 좀 한심했죠. 안정범 수첩을 검사들만 자기네만 끼고 앉아갖고 원본이 몇 건이 되는지 사본이 몇 건이 되는지 뭐 원본 사본이라고 해도 원본을 뺏기는지 뭐 누가 썼는지 그것도 지금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변호인 측이 내주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김세윤이나 김문석이가 그걸 인정을 하고 개판 재판했는데 그걸 갖다가 검사가 버젓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판사가 이제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사본으로서는 증거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또 하는데 전체적으로 판사가 어떤 게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면에서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증거물이 서면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본으로는 안 된다. 원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떤 그 서류 증거 서류가 어떠한 것인지 특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증거 목록을 보면 어떤 게 증거가 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런 다른 사건과 달리 뭐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원문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제 박병대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서 원본 없이 사본이라면은 증거물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검찰이 어떠한 것이 원본이다 사본이다 이런 걸 표시를 해주라고 자기한테 자료 줄 때 그런 걸 해주라고 그러면서 더구나 조서일 경우에 사본이라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원본이 이거는 이제 판사가 얘기했네요. 그러면서 판사가 이게 사본이라는 표시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다. 그 원본이 아니라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거 분명히 하자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보니까 박준희가 좀 비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판사가 조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점검 목록상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라. 원본 표시를 해주고 사본 표시를 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점검 목록을 내주고 다음 준비 기일 때까지 3개월이 넘지 않도록 벌써 이제 준비 기일 하는 데만 이렇게 시간이 넘었죠. 그러니까 3개월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5월 10일 날까지 제출을 하겠다. 증거가 무결점이 있는지 이 증거 목록 이제 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박 변호사가 이제 뭐 5월 2일까지 검사가 제출을 한다고 해도 그날 바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일날 책상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제출만 된다면 5월 2일까지 제출만 된다면 바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판사가 증거가 제출이 안 되어서 이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 전까지 증거 목록을 제시해달라. 정기 의견서를 충분히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증거 순번 특정해서 일괄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재판에서 이 변호인 측에서 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검사 측에 불려와갖고 조사를 받았는데 변호인 측에서 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을 때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증언을 하러 나오는 사람 보면은 조사받을 때 말하고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조사받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작성 때부터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했고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몇 번째 2차 방문한 건지 그 2차 방문에서 나온 기록물인지
그러면서 작성자 단계에서부터 물어야지만 물어야 된다. 그리고 정인신문의 순서와 관련되니까 이거는 물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고용한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박병대 변호인 측에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출력물의 작성자가 만든 것인지 나중에 이게 약간의 수정을 한 것인지 이거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다. 각성자 그리고 작성자가 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이런 건 이제 다투는 게 있는데 굉장히 제가 잘한다고 느끼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 피고인 자체가 굉장히 뭐 경력들이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인 물론 변호인 측도 보니까 굉장히 말도 잘하고 잘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이제 피고인들이 막강한 분들이라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잘 따지는데, 법원 문건 때부터 뭐 차근차근하게 신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2차 가공을 한 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최종 먼저 이제 그 서정한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묻고 하면은 나중에 정인 신문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인을 불렀는데 임종원 대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그다음에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 이제 심리관 4명, 그다음에 공모관계 입증할 만한 사람 17명, 이렇게 갖고 먼저 26명은 정인으로 채택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사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정인 조사 받을 때부터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사람들 신문하겠다 이래 갖고 전체적으로 211명을 정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받은 사람 거의 다 정인으로 불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김영환 변호사님 측에서 정인 신문의 효율성을 위해서 처음에 이게 이제 공모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공모를 어떻게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직권 남용된 것이 뭐냐. 그리고 본인이 지시한 것이 맞는지, 뭐 피고인이 지시한 건지 누가 지시한 건지 이걸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피고인들이 말한 거, 이게 말한 것이 몇 퍼센트가 반영된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직권남용으로 얼마나 연결됐나 이런 거를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였는데, 굉장히 잘 짚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서 판사가 이제 검찰한테 이렇게 이제 이 변호인 측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게 이 부분까지 반영해서 그 어떤 거는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212명 그 조사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증인 신문할 때 조서를 또 증거 서류 그 서정으로 할 때 순서를 조정을 하라고, 그러면서 증인 신청서에 다시 이 순서를 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이제 변호인 측에서 또 이렇게 말해서 변호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열람한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복사를 해서 주는 건 아닌데, 원하는 자료를 검찰들한테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거를 원하는지는 목록을 제시해달라. 이제 이렇게 판사가 중간에 조정하는 것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쭉 해 나갔는데, 지금 아직 3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어떤 서류를 증거로 먼저 그 진행을 해야 될지, 또 이제 증인들을 누구를 불러서 어떤 순서를 해야 될지 아직 이제 이게 안 정해졌다고 30일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 먼저 이제 26명 정인을 채택하겠다는 거 했는데, 임종원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도 언제 날짜에 부른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보면은 일단 서정을 해서 이 서정을 차례로 먼저 조사를 하고 증인들을 부른 다음에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그 중요한 증인들을 부르면 신문할 내용도 줄어들고 핵심만 물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나중에
일단은 한 주에 2번 재판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법원이 510호 이제 소법정이었었는데 뭐 현재까지는 거기서 해서 수요일 금요일만 가능하고, 근데 이제 7월 중순부터는 월요일 목요일도 가능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가능한데, 아마 여기 이제 법정이 아마 그 중법정이나 아마 요걸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원 법원 행정처장도 지금 310으로 중법정에서 받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하게 되면 소법정에서는 할 수 없고 중법정 이상으로 아마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날짜는 이렇게 했는데 5월 9일 날 돼야지 일단 어떤 순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법정을 쓰게 될지 이제 그게 확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5월 9일 날 마지막 오전 5월 9일 10시에 마지막 준비 기일로 재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5월 17일 10시 하는 걸로 여기까지 이제 정했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또 중요한 거는 그럼 뭐 잠깐 이제 얘기한 것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인 측이 검찰에서 먼저 받은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수첩에 관련돼서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놓쳤는데,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수첩 사본에 대한 걸 받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인 측이 그 수첩의 사본을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에 줘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뭐 이런 사소한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그 다음에 이제 검사한테 또 얼굴을 돌리면서 이거 미흡한 것이 아니라면 줘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판사는 재판 내에서는 당연히 줘도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사가 또 이제 조금 뭐 거기서 좀 브레이크 걸고 이런 얘기가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판사가 이분 휴정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보조 판사들하고 배석 판사들하고 나와갖고 들어오더니 아마 그 사이 법조항을 찾아봤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이 아닌 목적, 여기에 해당되므로 이것이 이 사건 소송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므로 이거는 허용된다. 이렇게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변호인 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박병대 피고인이나 고용한 피고인한테 자료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재판은 끝났는데, 이 재판이 이 박남천 그 판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그런 재판관이에요. 지난번에 그 징용하고 위안부 문제건으로 선입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박 대통령하고 공모했다는 박 대통령 관련된 그 부분을 다 빼라고 했는데, 막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8일 날 검사들이 요거를 다 뺐다고, 대통령 관련된 이 말은 다 뺐다고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면 이런 거를 뺀다고 하면 검찰이 자기네가 이 위법한 공소장을 썼다는 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공소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그러면서 이게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뭐 요거만 대통령하고 관련된 요 부분만 그 검찰 패소 그다음 공소 기각을 해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한 재판을 전부 다 기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 판사가 굉장히 만만치 않는 대단한 판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된다면 가능한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1일 수요일 오늘 오후 2시에 추명호 씨 재판이 있어요. 항소심 재판이 있는데, 이 추명호 씨 재판이 우병우 수석 재판 내용하고 같은 건데 뭐 따로 열리긴 하죠. 그래서 이분 재판이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이분의 증인이 오늘 3사람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좀 가보시면 좋을 텐데, 또 2시 10분에 이정현 국회의원 재판이 있어요. 이 재판이 세월호 사건인데, KBS 김시현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그 해경에 대한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고, 다른 거를 대체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 보도 개입했다고 해서 1심에서 1년 받은 그죠. 이게 항소심이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한번 항소심 1위 한 것 같은데, 아마 항소심 이것도 빨리 끝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판에 가면 어쩌면 이것도 또 이제 결심 날짜를 알려줄지, 오늘 결심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데, 제가 1심 선고를 듣고, 물론 1심 결심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작년 8월달 대통령 재판 선고를 듣고, 선고가 있은 날 여기 갔다가 막 진짜 저희가 울분을 이정현한테 퍼부었었죠. 그런데 막상 선고를 들을 때는 정말 저런 개판 선고를 들으려고 그렇게 병신처럼 입 닫고 있었나 뭐 이랬고, 제가 막 혼자 그때 소리를 질렀는데, 그때 선고 때는 또 아무도 좀 안 오셨어요. 김동지가 오셨나? 그랬는데 항소심면도 뭐 내용 간단한 거니까 별건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그때 느낌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니까 시간 되시면 와서 한번 보세요. 2시 10분에 523호입니다. 예, 오늘 또 동지들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